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 이어서 아름답고 품격 있는 노년의 성공적인 삶을 주제로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퀴즈도 풀어보시고 또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개념도 제가 알려드리고 또 나이에 대한 다양한 의미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연령 규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뭔가 참여하시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어르신들 그 오늘 마지막 부분에 노년에 겪게 되는 네 가지의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또 때가 노년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어르신들 내가 지금 우울증이 어느 정도 괜찮은가? 아니면 조금 내가 전문가하고의 상담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놔둬도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하실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준비해 봤거든요. 지금 잠시 종이를 한 장씩 준비해 주세요. 종이하고 펜을 한 장씩 준비를 해주시고 혹시 저를 잠깐 멈춰 놓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기 그 잠시 중단하는 거 눌러 놓으시고 종이하고 펜 가지고 얼른 다시 모여주세요. 이 자리로 다시 와주세요.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모이셨겠죠? 그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11자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그 모양이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화면이 잠시 멈춰요. 그리고 다시 누르면 다시 화면이 흘러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잠깐 스톱해야겠다 하시면 그렇게 잠깐 멈춤하셨다가 다시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울증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20가지 문장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 보시기 좋게 화면에도 띄워드릴 건데, 20가지 문장을 보시고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해당이 됐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문장을 읽어드렸는데 그 내용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해당이 없었다. 그러면 그게 1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그게 2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사나흘 정도 그랬던 것 같아 하면 3점이에요. 근데 일주일 중에 한 5일 이상은 내가 그랬던 것 같아 하면 4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문장이 한 번도 일주일 동안 해당 없었으면 1점, 하루 이틀 해당했으면 2점, 사흘 나흘 해당됐으면 3점, 5일 이상 해당됐으면 4점인 거예요. 그래서 20개를 말씀드리는 동안 20개마다 다 몇 점인지 체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춤 버튼을 눌러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저도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이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해당 없었으면 1점.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2점. 3일, 4일 정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3점. 5일 이상 이런 생각하셨으면 4점을 주시면 돼요.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 1번 문장은 몇 점인지 쓰셨죠? 네. 두 번째.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몇 점이신가요?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다음,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일주일에 몇 번 하셨는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다. 몇 점이신가요? 그 다음 4번,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몇 점이신지 쓰시고요. 5번, 비교적 잘 지내지 못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 해당했는지. 비교적 잘 지내지 못했다. 그런 적이 없으면 1점, 하루 이틀 그런 생각했으면 2점, 3일, 4일 그런 생각했으면 3점, 5일 이상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4점이란 뜻이에요. 자, 6번. 상당히 우울했다. 네, 상당히 우울한 게 일주일 동안 몇 번 있으셨나요? 그거에 따라서 점수 주시고, 그 다음에 7번.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8번.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네, 일주일에 몇 번이나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9번.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 일주일 동안 요런 생각 몇 번 하셨나? 지금까지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10번.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 예, 11번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문장을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그렇게 느끼셨는지, 몇 번이나 해당되셨는지. 그래서 11번은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설쳤다. 한 번도 해당 안 되면 1점. 하루 이틀 해당되면 2점. 사흘, 나흘 해당되면 3점. 5일 이상 해당되면 4점. 이렇게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셨죠? 그다음 12번. 두려움을 느꼈다. 네, 어떠셨나요? 두려움을 느꼈다. 몇 점이신가요? 13번.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점수 잘 쓰고 계시죠? 14번.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5번. 불만 있게 생활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불만 있게 생활했다. 몇 번 해당하시나요? 그 해당이 되는 거 따라서 점수 주세요. 다음 16번.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7번.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갑자기 울음이 나온 적이 한 번도 해당 없으면 1점. 하루 이틀 그랬으면 2점. 사나흘 그랬으면 3점. 5일 이상 그랬으면 4점을 주시는 거예요. 자, 18번. 마음이 슬펐다. 마음이 슬펐다. 몇 점이실까요? 자, 19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예, 몇 점이실까요? 마지막입니다.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몇 번이나 이런 거에 느끼셨나요? 네. 자, 20개의 문장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저를 다시 멈춤을 하시고 점수를 다 더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점수는 20문장이니까 점수가 4점까지였으니까 80점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내가 1번부터 20번까지 문장 각 그 점수를 주셨는데 그 점수를 다 더해보세요. 잠시 저를 멈춰 놓으시고 네, 더하시면 됩니다. 자, 점수를 다 내셨죠? 네.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점수가 몇 점 나오셨을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0점부터 20점까지는 그냥 정상적인 우울감이래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대요. 네. 그리고 두 번째, 21점부터 40점 나오신 분, 네, 손 들어보세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21점에서 40점 나오신 분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우울감이래요. 그래서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나아질 수 있는 정도의 우울감이래요. 그래서 좀 나아지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우울하다는 이야기,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이야기하시면서 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술, 담배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술, 담배가 신체 기능적으로 그런 감정을 조금 불러일으키는 게 있대요. 그래서 술, 담배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걷기라든지 이렇게 스트레칭, 아시죠? 스트레칭 이렇게, 네, 스트레칭. 운동, 맨손 운동 같은 거를 통해서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 우울감이나 이런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 그냥 우두커니 계시지 마시고 맨날 TV나 틀어놓으시지 마시고 뭔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활동이나 뭔가 취미생활 같은 걸 하시면 훨씬 더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은 해소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된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조금 도전을 하시는 것도 이런 우울감을 떨치는 데 좋대요. 그렇다고 막 할 수 없는 거, 어려운 거 하면 더 스트레스 쌓이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도전을 하시면 그걸 통해서 겪는 경험이나 감정이 그런 우울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점에서 40점 정도 나오신 분들은 극복을 잘 하시면 되니까 조금만 노력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1점에서 60점 나오신 분, 80점까지 있죠. 41점에서 80점까지 나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건 심각한 우울증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테스트로 자가 진단을 한 거니까요. 만약에 41점에서 60점 나오셨으면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복지관 가셔서 나 우울감이나 뭐 이런 게 높을 때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신다든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신다든지 해서 이런 그 우울한 마음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런 그 이야기를 준비를 한 거는 어르신들이 아름답고 품격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우울감 같은 것들은 방해 요소겠죠. 그러면 내가 내 상태를 알고 자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거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참여하시면서 나는 우울감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 자가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번에 뭐 나이, 뭐 연령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다 보면 신체적인 변화들이 있으시죠. 일단은 깜빡깜빡 하신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고 나 옛날처럼 그렇게 머리가 잘 이렇게 안 굴러가는 것 같아 라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 예전에는 정말 똑똑하고 이게 머리가 쌩쌩 돌아가는데 지금은 정말 기억도 잘 안 나고 뭔가 계산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말하고 뭐 이렇게 그 생각하고 잘 안 맞고 그런 것 같아. 네,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나 저희 친정엄마도 내가 맨날 깜빡깜빡한다. 내가 뭐 이런다 이렇게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 확실하게 기억하거나 너무 확실히 그게 더 이상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이가 먹다 보면 이런 인지적으로는 조금 저하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심각할 것 같으면 그럴 때는 병원을 가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오감의 어떤 받아들이는 능력이 축소되시죠. 왜냐면 눈도 많이 침침해지시고 어떤 분들은 냄새 맡는 것도 힘들어지신 분이 있다고 하시고요. 맛을 잘 모르겠다 이러신 말씀도 하시고 또 귀가 어두워서 뭐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그러다 보면 이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눈, 코, 입, 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감각적으로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단 체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체력이 좀 쇠퇴되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또 근육 손실과 같이 오는 거죠. 이게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신진대사도 더 활발하고 힘도 줄 수 있고 그래야 뭐 일도 하시고 뭐 어울리실 수도 있고 체력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연세가 되실수록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물론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걷기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유산소 운동이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근력을 다주는 거. 그래서 어렵게 무리한 거 하면 오히려 큰일 나시죠. 근육에 오히려 손실이 되니까 그런 걸 말고 근육에 손상이 되니까 그런 거 말고 잔잔하게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우리가 몸을 오래 쓰다 보면 기계도 녹쓰는 것처럼 몸도 고장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이 좀 아무래도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를 다 느끼시죠. 예,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너무 안 아파도 그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신체 변화는 받아들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더 이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연세가 드시면서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신체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은 성격 변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노년기에 올 수 있는 성격 변화를 크게 이제 5가지로 꼽았더라고요. 첫 번째 경직성. 뭔가 이렇게 굳은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랜 세월을 나라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성격도 계속 다듬어지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사람이 변하기가 더 쉽지 않다고 하죠. 네, 그런 거예요. 성격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고착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경직된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직성을 떨쳐버리시려면 귀도 여시고 눈도 여시고 새로운 것도 많이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의견도 받아들이시고 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면서 수동적으로 변하신다 그래요. 아무래도 더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 나서서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조금 해결해주고 누군가 이끌어주길 바라는.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의존성도 나오는데 수동성과 의존성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노년기가 되다 보면 이런 성격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죠. 근데 전차적으로 아무래도 뭐 에너지도 조금씩 딸리시고 체력도 딸리시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격도 조금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수동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격들의 변화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요즘 시대 변화가 빠르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적응하면서 살기가 너무 어려우시죠. 스마트폰 조금 이제 알 것 같으면 더 어려운 게 나오고, 네, 세상은 자꾸 변하고, 택시를 하나 부르려도 옛날처럼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무슨 카땡 택시 같은 거 잡아야지 택시가 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거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이걸 잘 아는 젊은 세대들에게 배우셔야 되고 하다 보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의존성이나 수동성도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뭔가 빠르게 적응하고 적용하기보다는 이게 조금 오래 시간이 걸리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조심성이라는 게 있는데 뭘 하더라도 화끈하게 그냥 팍 추진하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수하실까봐 더 조심조심 하시게 되는 성격의 변화도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진단을 했지만, 뭔가 이런 변화에 내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는 이제는 조금 뭔가 쓸모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울감이 드시죠. 아무래도, 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젊으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 범위도 많고, 힘도 많고, 뭐 재력도 지금보다 더 많고 이러실 수 있는데 갈수록 나의 지위나 어떤 그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이게 몸도 따라지지 않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울증을 좀 겪게 되시는 그런 어떤 이런 성격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성격이 조금 이렇게 변하는 것 같다라고 알고서 이렇게 사시는 것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고서 사시는 것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성격의 변화이고 신체의 변화니까 받아들이시는 것도 오히려 삶의 지혜이실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노년기의 사고, 4가지 고충, 4가지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질병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 뭔가 노화되고 기능이 조금씩 약화되고 하시면서 몸에 있는 장기나 이런 것들도 뭐 하다못해 우리 그 핏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오래 쓰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장이 나고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나쁜 세포들이 자라거나 해서 질병을 가져다 주죠. 이거는 뭐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기의 첫 번째 괴로움은 아픈 것이다. 아파서 괴롭다라는 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가난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반 이상이 빈곤하시대요. 참 서글프고 그죠 슬프고 참 열심히 이 나라 부흥하겠다고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너무 빈곤하게 이제 사시다 보면 많이 위축감도 드시고 마음도 슬프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년에 이런 가난이나 빈곤에 대한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를 활동하는 그 어떤 연령대에서 조금 멀어지셨잖아요. 물론 노인 일자리라든지 다른 활동들도 있으시지만 주 경제 활동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가난이라는 괴로움을 겪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고독한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 뭔가 내가 이제는 이 사회에서, 이 가정에서 뭔가 더 자신감 있게 내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자식과 뭐 손자녀들에게 자꾸 뭔가 배제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이런 느낌이 드실 때 특히 또 우리나라에 혼자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날씨가 굳어도 뭐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뭔가 더 고독함이나 이런 걸 느끼실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어려움을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역할 상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의 권위가, 나의 존재감이, 나의 영향력이, 나라는 사람이 그 전에 내가 누구 엄마로서,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는 어떤 위치로서, 마을에서는 어떤 어른이나 이런 거로서의 역할들이 있었는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나의 역할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막 괴로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네 가지 고충, 사고를 이렇게 질병, 가난, 고독, 역할 상실로 규명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어떤 것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저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성장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청소년기 때 뭐 무릎이나 뭐 이렇게 팔꿈치 같은 게 아프면 뭐라고 하세요, 어르신들? 크느라고 그런다. 이거 자라느라고 아픈 거다. 성장통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성장통은 모든 연령대마다 있는 것 같아요. 태아가 엄마 자궁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고통을 겪잖아요. 그건 그때 겪을 수 있는 고통인 것이고요. 뭐 아까 얘기한 어떤 청소년기에 무릎이 막 아프고 막 이런 뼈마디가 막 자라느라고 아픈 것도 성장통이고 또 요즘 청년 시대에 청년 세대들이 취업난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결혼과 출산이나 이런 데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전 그것도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 세대가 좀 점점 올라가면서 중장년이 되고 노년기가 되면서도 그 나이에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현실과의 갈등 상황이라든지 어려움들은 다 성장통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들에게 성장통은 바로 이런 질병이나 가난, 고독, 역할 상실로 인한 고통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뭔가 성장통은 계속 될 거다. 그 시기마다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 고통을 항상 그냥 수반하고 내가 가지고 가고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극복해 나가고 또 뭔가 나라에나 뭐 지역에 자원이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있으면 그런 것을 또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고 또 어르신들 뭐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나오셔서 거기에서의 어떤 역할을 가지시거나 외로움을 극복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물론 노년기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는 또 우리가 그 성장통을 극복해내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화를 받아들이는 5가지 적응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성숙형이라고 합니다. 네, 성숙형은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남은 여생이나 죽음에 대하여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이 노화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유형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방어형인데요. 방어형은 늙어감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그래서 계속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노화를 계속 방어하는 거죠. 그런 방어형이 있대요. 세 번째는 은둔형인데요. 세상 일에서 조용히 은퇴해서 그냥 조용히 수동적으로 살아가시는 형태. 이게 은둔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분노형인데요. 이게 가장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형태예요. 뭐냐면 늙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가고 있지? 내가 내 노화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막 화가 나는. 네, 이런 형태도 있대요. 적응하시는 유형 중에. 마지막은 자학형이래요. 자학형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많아가지고 스스로를 자꾸 나무라고 나 잘못 살았어 라고 하는 그런 형태래요. 그래서 노화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5가지의 적응 유형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실까요? 네, 나는 아무래도 성숙형이 가장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쵸?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뭐 하시는 거죠.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름답고 품격 있게 우리 노년의 삶을 가꾸어 나갈까? 그런 고민들과 생각을 할 거리를 좀 던져드리면서 또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